서울 외곽의 일산.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것은 하은의 울음소리였다. 작은 골목 끝에 위치한 단층 주택 앞에는 검은 리무진과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향냄새, 조용히 흐르는 장례음악, 그리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 아이의 절규. 멈춰요. 제발, 멈추세요.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요. 10살의 하은은 엄마의 관 앞에 무릎 꿇은 채 두 손으로 관을 막고 있었다. 눈물은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고 작은 손은 온 힘을 다해 관이 실린 카트를 붙잡았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하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제발요,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는 아직 숨쉬고 있어요. 아까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접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웅성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내 하은의 할머니 김순옥 여사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은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엄마는 살아계세요. 그 순간 인파속을 뚫고 한 남자가 다급히 뛰어왔다. 하은의 아버지 강현우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하은아, 아빠도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받아들여야 해. 엄마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요. 엄마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관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관 안에서 툭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관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감추며 뚜껑의 고리를 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숨죽인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관 속의 서지원, 그의 아내는 눈꺼풀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지원아, 여보, 들려? 나야. 정신 좀 차려봐.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얼굴을 감쌌다. 엄마, 저예요. 하은이에요. 눈 떠봐요. 한참을 지나고 마침내 지원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하은을 향했다. 하은?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은이야. 우리 딸이야.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했고 누군가는 기절할 뻔했다. 의식이 돌아온 지원은 숨이 거칠었지만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려 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그녀를 급히 들것에 눕혔다. 사람들이 길을 내자 지원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그 뒤를 따랐다. 아빠, 엄마 살아 계셨죠? 제가 말했죠? 현우는 딸을 끌어안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래, 너 없었으면 엄마는 정말.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이날 일산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하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서지원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몸에는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였고 가족들은 유리문 너머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강현우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는 하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아빠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괜찮아지실 거죠? 현우는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딸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른처럼 단단했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너 덕분에 엄마가 다시 숨쉬게 된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지원의 담당 의사, 박재훈이었다. 중년의 침착한 얼굴을 가진 박 박사는 차트를 들고 있었다. 강현우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의사 상담실에서 박재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현재 서지원 씨는 생명 징후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반혼수 상태로 의식은 약하게 돌아오고 있으나 주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아직 장담하긴 이릅니다. 뇌 손상 여부는 MRI 결과가 나와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회복 여부는 앞으로 며칠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마치 감정을 억누르듯 손등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묻지 못한 질문을 삼켰다. 며칠이 흐른 뒤 지원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긴 문장을 말하지 못했고 표정은 여전히 공허했다.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가 누구를 인식하는지는 불확실했다. 그날 오후 병실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시간. 하은이 작은 손에 그림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하은이 그린 그림에는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엄마, 이거 기억나요? 이 공원, 우리 집 근처잖아요. 여름마다 가서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지원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천천히 그림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그저 시선을 주는 것인지 진심으로 인지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은은 실망한 듯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바닷가 여행 이야기,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엄마 손으로 만들어주던 토스트의 맛까지. 현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이 엄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그는 복잡한 감정을 삼켰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병실에서 간호사가 퇴실한 후 현우는 조심스럽게 지원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너 들려? 나야, 현우야. 그는 한참 침묵 속에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지? 원래 내가 너보다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 말하고 있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그녀의 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묘한 온도였다. 하은이 잘 크고 있어. 정말 착하고 용감한 아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현우의 눈가가 젖었다. 말끝을 흐리며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며칠 후 지원의 상태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간호사는 자극의 반응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하은이 병실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마. 그 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다. 하은은 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지금 엄마가. 지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두 번째 단어는 없었지만 분명히 하은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었다. 하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겼다. 엄마,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과 아내의 모습을 본 그는 멈춰섰다. 아주 잠시 그의 세상은 조용히 멈췄다. 지원아, 보이는 거야? 들려? 지원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원이 의식을 되찾은 날, 병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이 일었다. 의사들도 놀랐고 간호사들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회복 반응을 기록했다. 하은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엄마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동화를 읽어주었다. 현우는 출근 전과 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병원에 들렀다.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단어 몇 개뿐이지만 분명히 지원은 회복하고 있었다. 말은 느렸지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간단한 의사 표현도 가능했다. 박재훈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환자의 반응 속도가 이전보다 빠릅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뇌 기능의 일부가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우와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병실 안은 적막했고 창밖에서는 잔잔하게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은은 엄마 옆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었다. 지원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워 보였다. 하은은 이상한 느낌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엄마가 아까보다 숨소리가 이상해요. 간호사가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곧장 의료 장비를 확인하고 긴급 호출을 보냈다. 몇 초 후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다. 모니터에 연결된 심박수 그래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혈압 급락, 산소 포화도 78,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하은은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현우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허겁지겁 병실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박재훈이 급히 달려오며 설명했다. 현재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뇌의 산소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즉시 CT와 뇌파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우는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다. 다시 시작된 악몽이었다. 그날 저녁, 의료진은 중대한 사실을 전했다. 지원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은 상태였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의료진은 가족에게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상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병원 안 회의실에 강현우, 김순옥 여사, 그리고 박재훈 의사가 앉아 있었다. 이번 상태는 처음보다 더 위험합니다. 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 호흡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밀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김순옥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현우야, 이제 그만하자. 지원이도 고통스러울 거야. 우리 그냥 보내주는 게.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모르잖아요. 하은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너도 알고 있잖니. 처음 기적이 있었을 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니? 이젠. 그들의 말다툼은 결국 하은의 울음소리로 멈췄다. 그만하세요. 제발.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저 또 기도할게요. 엄마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 말에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김순옥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며칠 뒤 박재훈은 가족에게 또 다른 치료 제안을 했다. 위험도가 높은 뇌수술이었지만 일부 의료진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뇌압을 완화시키고 손상 부위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다만 성공률은 매우 낮고 수술 도중 위험도 큽니다. 결정은 가족이 하셔야 합니다. 현우는 긴 밤을 새웠다. 책상 앞에 앉아 수술 동의서에 손을 얹은 채 몇 시간째 서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만약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그리고 실패하면.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서명을 완료했다. 지원아, 이번에도 돌아와줘. 제발. 이른 아침, 병원의 수술 대기실은 고요했다.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조용히 걸어다니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은은 아빠 옆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서명된 수술 동의서가 쥐어져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긴장으로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 꼭 괜찮아지실 거죠?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다. 박재훈 의사는 짧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수술은 뇌압을 낮추고 손상된 조직 주변 혈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환자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현우는 의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망설임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시작되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는 어릴 적 교회 유치원에서 배운 기도를 더듬더듬 읊었다. 문장도 엉성하고 억양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 현우는 수술실 앞벤치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원과의 첫 만남, 결혼식, 하은이 태어난 날, 셋이 함께 놀러갔던 여름 해변.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다가 이내 흩어졌다. 왜 그땐 몰랐을까?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3시간, 4시간, 5시간. 수술실 앞 전광판의 불빛은 여전히 수술 중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박재훈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마스크를 벗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출혈은 최소화됐고 뇌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당장은 의식 회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앞으로 며칠간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현우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박재훈은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를 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지원은 다시금 무언의 잠에 빠져 있었고 여러 장비들이 그녀의 생명을 대신 유지하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둘이 했던 약속 기억나? 서로 아프지 말자고 했던 거.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말로 아프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나 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어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여서 다행이야. 너는 싸우고 있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 하은이도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작은 노트를 꺼내 펼치더니 지원에게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요즘 학교에서 그림 수업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색깔 감각이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깨어나시면 저랑 같이 그림 그려요. 우리 둘만의 작은 전시회도 하면 좋겠어요. 하은은 눈을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당장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마치 엄마가 다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엄마가 꼭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엄마는 강하신 분이니까요. 며칠 후 지원의 호흡이 안정되고 일부 자율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가락도 자극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재훈은 현우에게 말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고 보긴 이릅니다. 하지만 반응이 있다는 건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만을 바랐다. 그날 밤, 현우는 하은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침대에 누운 하은은 아빠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가 만약 기억을 잃으셨다면요? 현우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기억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 중요한 건 엄마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전 매일 옆에서 새로운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지원은 아직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지만
병실에는 조용한 희망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침대 옆 생명유지 장비의 경고음은 점차 잦아들었고 그녀의 심박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의식 없는 상태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던 가족에게 이 작은 변화는 큰 의미였다. 강현우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원아, 천천히 와도 괜찮아. 우리 여기 있어. 항상 너 곁에 있어. 그는 마치 아이에게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며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찔했다. 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움직인 거야? 간호사가 들어와 반응을 확인했고 차트에 조심스럽게 기록을 남겼다. 작은 신경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적인 신호예요. 이제부터 자극 반응 검사를 조금씩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얼굴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에 그림책과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제는 아빠랑 병원 근처에 있는 책방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그림 엽서를 샀어요. 하은은 엄마의 손등에 엽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떨리는 것을 확인한 하은은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바라보았다. 엄마, 들리세요? 저 하은이에요. 그 순간 지원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즉시 신경 반응 측정기를 작동시켰다. 이윽고 그녀의 눈이 아주 조금 빛이 들어올 만큼 열렸다. 지금 눈 떴어요. 하은의 외침에 병실 문을 열고 현우가 들어왔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지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지원아, 나야, 현우아. 지원은 고개를 약간 돌렸다. 그리고 시선이 하은을 향했다. 하은.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은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엄마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며칠 후 지원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짧은 단어와 고개 끄덕임으로 가족의 말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었다. 박재훈은 회진 중 조심스럽게 말했다. 뇌 기능 중 일부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예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자극 반응과 인식 속도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앞으로 언어 치료와 기억 회복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은 아직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은 인식했지만 날짜나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은을 바라보며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묻는 순간 하은의 얼굴엔 살짝 슬픈 미소가 스쳤다. 전 하은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매일 엄마 옆에 있었어요. 지원은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속삭였다. 미안해. 잘 기억이 안 나.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현우는 병실 한켠의 노인간이 소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병실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다.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지원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처음 데이트 때 찍은 사진들. 그는 작은 앨범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원이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천천히 되짚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딸과 함께 첫 장을 만들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서지원의 회복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진 못했지만 간단한 질문에 반응을 보였고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눈을 감은 채 긴 시간을 침묵으로 보냈다. 하은은 여전히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엄마가 좋아했던 음악을 휴대폰으로 틀어주었고 집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었다. 엄마, 이거 기억나요?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엄마가 저한테 조개 목걸이 사주셨어요. 지원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닷가였지. 맞아요, 엄마. 하은은 엄마의 반응에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다. 아주 작은 반응 하나에도 그녀는 큰 희망을 느꼈다. 어느 날 현우는 집에서 지원의 개인 물건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런 주소도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흰 봉투였다. 그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문득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다. 단정한 필체로 쓰인 글, 그리고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삶에 얼마나 특별했는지 아직도 생각나. 현우의 손이 멈췄다. 편지는 분명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었고 내용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쓴 글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은 묘하게 조여왔고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슨 편지예요? 현우는 순간적으로 편지를 접어들고 숨겼지만 하은은 이미 봉투를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거 엄마가 쓴 거예요?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아 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아니, 엄마가 받은 편지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하은의 말에 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 아빠는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됐고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결국 용서했어. 왜냐하면 엄마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이후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사라졌으니까.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병실에서 하은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예전에 누군가한테 편지를 받으신 적 있어요? 지원은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뜬 눈에선 약간의 불안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누구였는지 잘 기억 안 나.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현우는 병실 바깥에서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지원이 그 기억을 꺼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어. 외로웠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 하지만 결국 나의 자리는 여기였어. 너희 곁이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어. 하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어릴 땐 엄마가 저보다 다른 아이를 더 좋아하실까 봐 질투했던 적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남는 사람이 지키는 거라는 거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은아,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현우는 병실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편지 봤어. 솔직히 말하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어.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넌 내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지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다. 말보다는 마음이, 설명보다는 믿음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다. 서지원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조금씩 삶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창밖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엄마,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대요.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산책도 할 수 있어요. 하은은 엄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지원은 아직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하은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강현우는 하은과 둘이서 집에 돌아온 뒤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엄마가 예전엔 뭘 좋아하셨는지 기억나?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화분 돌보는 거요.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화초에 물 주고, 잎 닦아주고, 꽃들한테 인사도 하셨어요. 베란다에 작은 정원처럼 꾸며놓으셨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었지. 그 정원을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좋아요. 엄마가 집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 동안 지원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이 현우는 근처 화원에서 각종 화분과 흙, 원예 도구를 구입했다. 하은은 직접 식물 이름을 검색하고 어떤 꽃이 어떤 계절에 피는지 꼼꼼히 메모했다. 며칠이 지나고 베란다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다. 작은 화분에는 펜지와 라벤더, 수국과 장미가 자리를 잡았고 벽에는 오래된 정원용 장식들이 걸렸다. 중앙엔 소형 분수 장치를 설치해 잔잔한 물소리가 흘렀다. 엄마, 이 소리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가 이 물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셨잖아요. 하은은 지원이 좋아했던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커튼을 달아 그늘을 만들었다. 작은 의자 2개와 쿠션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드디어 퇴원 날이 다가왔다. 지원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걷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의사들은 지속적인 재활과 휴식을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벽, 창문, 현관문. 하지만 어디선가 낯설음이 묻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엄마. 여기가 엄마의 집이에요. 하은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마치 어딘가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깊숙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현우가 말했다. 지원아, 잠깐 눈 감아줄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지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베란다 문까지 안내했다. 자, 이제 눈 떠봐. 지원이 눈을 떴을 때 베란다에는 향기로운 꽃향기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형형색색의 꽃들, 정성스럽게 정돈된 화분,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건. 지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은이 다가와 말했다. 엄마를 위해 만든 선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정원, 다시 만들어봤어요. 지원은 한 걸음 다가가 화분을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촉감, 향기, 바람.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의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지원은 베란다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꽃들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하은이 앉아 있었고, 현우는 따뜻한 차를 들고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았다.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예전에 나로 돌아온 것 같아. 지원은 잔을 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여긴 내 자리라는 건 알겠어.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은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정원은 이제 우리 가족의 정원이야. 다시 피어난 사랑의 꽃밭이에요. 퇴원 후의 삶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다. 집이라는 공간은 분명 익숙하고 안락했지만
지원에게는 한편으로 낯설고도 불안한 곳이었다. 기억은 여전히 들쑥날쑥했고 몸의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상에 적응하려 했었다. 아침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하은과 함께 퍼즐을 맞추며 기억력 훈련을 했다. 저녁이 되면 현우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과였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원아, 그건 내가 할게. 아직 무리야. 현우는 지원이 식칼을 잡자 급히 다가와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지원은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역시 자주 말을 아꼈다. 엄마, 그거 하지 마세요. 아빠가 하실 거예요.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하는 말들이 점점 늘어났다. 처음엔 그 배려가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자신이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다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금속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놀란 현우가 뛰어들어왔다. 괜찮아. 손 다친 건 아니지? 지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딘데요? 저 왜 여기 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현우는 당황한 채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원아, 괜찮아. 여기는 집이야. 당신은 지금 집에 있어. 모든 게 괜찮아.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병원에 있어야 해요. 치료, 수술 받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현우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수술 받았어. 그리고 잘 견뎌냈어. 지금은 안전한 집에 있어. 하은이도 우리 곁에 있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은 천천히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자주 반복되자 그녀는 점점 더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가끔은 정원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현우와 하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무엇이든 먼저 해주려고 했고 작은 일도 대신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배려는 점점 지원의 숨통을 조여왔다. 지원아, 오늘 산책은 쉬자. 어제 좀 피곤해 보였어. 엄마, 물은 제가 줄게요. 엄마는 그냥 쉬고 계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던 그 보호는 점차 투명한 벽이 되었고 지원은 그 벽 안에서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오랜만에 직접 정원에 물을 주겠다고 나섰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다. 꽃잎에 물방울이 맺히고 작은 바람이 지나갔다. 지원은 한참을 화분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요. 뒤에서 그 말을 들은 현우는 조용히 걸어 나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 말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지원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과 하은이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들 고마워요. 진심으로. 하지만 나는 내가 나 자신인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느낌이에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오히려 당신의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조금씩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하게 해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열린 대화였다. 지원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제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고 싶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엄마, 우리 내일은 꽃시장에 가요. 엄마가 좋아하는 새 화분 골라요. 지원은 처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우리 내일 함께 나가보자. 꽃시장에 도착했을 때 서지원은 마치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듯한 기분에 잠시 멈춰섰다. 사람들, 향기, 햇살, 그리고 웃음소리, 모두가 익숙하면서도 생경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엄마, 여기 봐요. 이 라넌클러스 꽃 정말 예쁘죠? 색깔이 꼭 엄마처럼 부드러워요. 하은의 말에 지원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지은 미소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그러네. 부드럽고 따뜻해. 현우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두었다. 지원은 여러 꽃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끝자락에 놓인 작은 허브 화분에 눈을 멈췄다.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 그녀는 하나씩 향을 맡아보며 말했다. 이 냄새, 예전엔 주방 창가에 놓고 요리할 때 썼었지. 그 기억은 비록 흐릿했지만 감각은 생생했다. 그녀는 라벤더 화분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내 방 창가에 두고 싶어요. 아침마다 향기를 맡고 싶어요. 좋아요, 엄마. 꼭 그렇게 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원은 꽃들과 허브 화분을 하나하나 손수 정리했다. 이전 같았으면 현우가 대신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옆에 서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아내의 손끝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고 지원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작게나마 메모장을 들고 하루 일과를 적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치료받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현우에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산책해보고 싶어요. 현우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폰은 꼭 챙기고 천천히 다녀와. 지원은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햇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문득 눈물이 차올랐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그날 저녁, 하은이 말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지원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혼자서 걸어보니까 나도 아직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은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현우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지원아, 너 정말 대단해. 널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 그 이후로 지원의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났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려오기 시작했고 주말엔 하은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기도 했다. 여전히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고 가끔은 피로감에 쉬어야 했지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는 점점 더 생기를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지원이 말했다. 나 곧 다시 일하고 싶어. 물론 예전처럼은 못하겠지만 아이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유치원에 자원봉사라도 해보고 싶어. 현우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작해봐. 하은도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야기 읽어주던 거 기억나요? 그때 목소리 정말 부드러웠어요. 지원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직도 나한텐 익숙한 느낌이야. 입은 기억하지 못해도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나 봐.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정원에 나가 작은 의자에 앉았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꽃잎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다시 살아간다는 건 내 속도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이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내 발로 걷고 있다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준비했다. 초가을의 해안 마을은 조용하면서도 생기가 있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 그리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 서지원은 조심스럽게 바다 앞에 선 채 눈을 감았다. 여기, 예전에 왔던 곳 같아. 하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가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하셨어요. 덜 복잡하고 바다가 더 가깝다고. 지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오며 마음속 먼지까지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이 여행은 지원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오랜만에 가족 셋이서. 처음엔 현우도 놀랐고 하은도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어디든 함께 가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렸다. 약도 챙기고 편한 옷과 책, 그리고 지원이 직접 고른 새 일기장까지. 여행 첫날, 셋은 숙소 근처의 조용한 해변을 거닐었다. 하은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았고 현우는 멀찍이서 아내와 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지원은 바닷가를 걷다 한참을 멈춰섰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현우는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원아, 넌 지금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 앉아 셋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바다 위에는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은은 두 손으로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최고예요. 지원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참 많은 걸 겪었지만 이렇게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나는 충분히 행복해. 현우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마워.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잠시 후 하은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남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아직도 불안해. 언젠가 기억이 또 흐려질까봐, 몸이 다시 멈춰버릴까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 어때. 다시 돌아오면 돼.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원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따뜻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바닷가 모래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정성껏 문장을 만들었다. 그녀가 쓴 글권은 단순했지만 강했다. 엄마는 다시 피어난 사람이에요. 지원은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가 딸 옆에 앉았다. 그 글, 너무 멋지다.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그날 저녁, 지원은 새로 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죽음과 맞닿은 곳에서 돌아왔다. 처음엔 그저 생존이었고, 그 다음엔 회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로소 삶을 살아간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여느 평범한 하루처럼 학교와 직장, 정원과 요리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더 깊고, 더 따뜻했다. 지원은 주 1회 근처 어린이집에서 동화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실감했다. 하은은 학교에서 발표 수업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기적이에요. 2번 태어났고 2번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현우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나는 이 두 사람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루가 저물고 창밖에는 별빛이 떠올랐다. 지원은 침대 옆에 놓인 라벤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살아있어서, 너희 곁에 있어서.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듯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